코로나 팬데믹 당시 빠져나간 항공 제조업계 인력을 충원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사천 지역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인력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채용 지원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진주시와 사천시가 독자 추진으로 방향을 틀면서 두 지자체 간 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립이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두 지자체가 각자 어디까지 소각장 사업을 추진했는지 살펴봅니다. 첫 시간은 진주시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정부 지침과 진주분사 시설의 확장이 힘들다는 이유를 대며 신규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섰습니다. 센터가 타지에 신설되면 인력 유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주시 의회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진주대척광장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공원 지원 시설의 위치와 기능적 측면 등이 대표적인데 시는 설계 변경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단계인 만큼 운영의 내실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로 당선된 서부경남 각 시군의회 후반기 의장을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연속대담 이 시간은 산청군의회 김수환 의장을 초청해 산청 지역 현황과 의회 역할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항공산업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지금껏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항공기 제조 산업 분야는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안을 내놓는 것과 동시에 사천 지역 항공 제조업체들을 찾아 현장의 사정을 점검했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2022년 기준 6조 3천억 원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한 국내 항공산업. 경남은 이 중 75%에 해당하는 4조 7천억 원 규모의 생산을 담당하는 등 관련 산업의 거점 지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우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늘어나는 항공기 수요로 인해 일감은 크게 늘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산업계에서 이탈한 인력의 미복귀와 제조업 기피 현상으로 인해 항공업계는 인력난을 호소해왔습니다. 채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업무 숙련도를 끌어올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전문성 확보는 또 다른 어려움입니다. 이런 가운데 1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이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항공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인력 수급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각 부처와 기업들, 관련 협회들과 외국인 정책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와 법무부, 우주항공청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부 업체는 법무부의 지역 특화형 비자 발급 조건 중 소득 부분인 GNI 70% 수준을 완화시켜달라는 의견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인건비 기준을 하향시켜달라는 요구입니다. 지자체마다 지역 소득 수준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사천시는 임대료 80%를 회사가 선지급하고 추후 시도비를 통해 이를 지원하는 내국인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을 외국인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내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기숙사 월 임차 지원 사업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확대해가지고 적용을 해달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항공기 제조 산업 분야의 특정 활동 취업 비자인 E7의 외국 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항공 제조업계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들이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진주시와 사천시가 독자 추진으로 방향을 틀면서 두 지자체 간 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립은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두 지자체가 현재 어디까지 소각장 사업을 추진했는지 살펴봅니다. 첫 시간은 진주시입니다.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시와의 광역 소각장 추진이 독자 추진에 비해 여러 장점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결국 개별 소각장을 짓기로 한 진주시. 5년 뒤인 2029년까지 자체 소각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력한 후보지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했을 때도 그 주민들께서 반대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단독으로 할 때도 이렇게 반대가 있는데 공식적인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4천의 생활 폐기물을 다 와서 진주에 이 소각하는 광역 소각장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시는 하루 약 280톤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독자 소각장 설치를 위해 이미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습니다. 설치 예산은 약 1,394억 원. 국도비를 지원받을 경우 585억 원 정도의 시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지는 내동면 쓰레기 매립장을 1순위로 꼽았지만 소각장 위치를 결정할 입지선정위원회가 아직 꾸려지지 않아 최종 선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가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올해 안에 입지가 확정되면 내후년까지 국고보조 사업 예산 신청과 실시 설계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2027년엔 첫 삽을 뜨겠다 목표입니다. 다만 소각장은 광역화 추진 유무와는 별개로 설치 예정지 주민들의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업인 만큼 다른 사안보다 더 투명한 행정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시민들에게 제시하며 설득하지 못한다면 단독 소각장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행정의 사례로 남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소각장 신축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주민 설득과 협의 과정이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정부 지침과 진주 본사 시설의 확장이 힘들다는 이유를 들며 신규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섰습니다. 최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입찰을 공고했는데요. 센터가 타지에 신설되면 인력 유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본사를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개의 근무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LH일 만큼 큰 덩치를 자랑합니다. 최근 LH에서는 자체 전자조달 시스템에 데이터 센터 신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 입찰건을 공고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신설하겠다는 건데 현재 진주 본사에 위치한 전산센터 설비 증설은 물리적으로 한계 상황인데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가율도 적정 수준을 훨씬 웃돌아 서버 중단 사태도 겪은 적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제는 신규 데이터 센터를 진주에 지을 수 없다는 것. 데이터 센터 설립은 시스템 장애에 대응하는 재난복구센터와 150k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정부의 지침이 있다는 겁니다. LH는 재난대응책 마련과 본사 시설 확장 불가로 신규 설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기존 진주본사 전산센터 시설은 재난복구센터로 운영해 물적, 인적 인원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초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일부 부서 이전 논의가 드러나며 전방위적인 반대운동이 벌어졌던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규 센터가 설치되면 인력 유출은 불가피한 데다 일부 인력의 이전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1월 국기원의 일부 부서 이전 건으로 소가리를 했습니다. 이번 건도 비슷해 보이는 게 걱정입니다. 점차 관련 인력들이 신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LH 본사의 IT 부서 인원은 43명, 여기에 용역업체를 더하면 250여 명 규모입니다. LH에서는 본사 IT 부서는 진주에 잔류하고 시스템 운영 인력 일부만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사에서 최대 20명 등 최대 140명이 대상이라는 겁니다. 다만 직원과 가족을 합치면 200~300여 명의 인구 유출, 인력 유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지역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최근 진주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집행부의 여러 현안 사업들이 다뤄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진주대첩 광장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7년 동안 총 940억 원이 투입된 진주대첩 광장. 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일각에선 여러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견은 진주성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할 공원 지원 시설이
오히려 촉성문과 성벽을 가린다는 것. 복원된 중형처럼 전통 양식의 건물로 지어졌으면 위화감이 훨씬 적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 지금 대첩광장이 진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지금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진주성을 오히려 경관을 훼손하고 진주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형식으로 지어졌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건물인데 공원 지원 시설의 위치와 기능적 측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400에서 500명 가량을 수용 가능한 스탠드에서 공연을 보려면 임시 무대를 따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재현된 유구지만 통해신라 배수로 인근에 무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 또한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형 객석에서 그 공연을 관람하기에는 현장이 부족해 보임이 많거든요. 그 차후라도 그 우리 객석에서 최소 제가 볼 때는 30m, 20m 정도는 떨어진 공간에서 공연을 봐야 그 원활한 공연 관람이 되지. 다리 쪽으로 가면은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그게 예를 들어 공연장 위주라고 한다면은 스탠드에서 앉아가지고 앞에 있는 무대도 바라보고 진주성을 바라볼 수 있는. 현재 진주성 매표소가 공원 지원 시설로 옮겨질 예정인 만큼 10월 축제 기간 동안에 혼선을 최소화하려면 안내와 홍보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인력 운영이라든지 필요 경비라든지 뭐 그에서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일단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 이 시설들이 정말 진주성과 그다음 진주 시민들이 그다음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정말 잘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진주대첩 광장 공원 지원 시설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시는 시설 부지의 경우 현상 공모 당시만 해도 추모광장 설치안이 채택됐던 곳인데 국가유산청 현상 변경 과정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최종 결정됐고 규모 확장으로 건물 높이도 당초 계획보다 0.7m가량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관 부조화 우려를 감안해 시설을 성벽과 50m가량 이격시켜 4m 정도 낮게 지은 결과물이라는 것. 현재로선 공정이 마무리 단계이기에 당장의 위치나 설계 변경은 어렵지만 향후 운영의 내실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지원 시설 그게 지금 북쪽으로 3m, 아까도 영상에 나왔지만 3m 이동을 해가지고 촉성물 시야를 최대한 확보를 했고요. 막대한 사업비와 사업 기간이 투입된 만큼 적잖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 중인 진주대첩 광장. 진주성만큼의 명소로 자리매김하려면 향후 활용 방안 마련과 운영 내실화가 중요할 전망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제21회 사천시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사천시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열렸던 전어축제에 7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는 개막 기념 불꽃놀이와 미스 앤 미스터 트롯데이, 품바데이, 나이트 앤 7080데이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으며 맨손 전어잡기 등 부대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남해군이 군도 12호선 구간 중 시문에서 동천마을 구간에 대한 확포장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5.24km 구간에서 도로 확장이 추진되며 2029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군은 독일마을 주요 진입도로를 확장해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1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사천 방문에 맞춰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시군 지부장과 회원 약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집회에서 노조는 지난 7월 결정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 권고안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최저임금 수준인 하위직 공무원 임금을 인상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수동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경남지역 본부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무원 보수인이 결정된 공무원 임금 관련해서 그걸 최대한 지켜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함양 한들상권 통합디자인 개발 용역 최종 보고회가 지난 9일 한들 거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함양 한들상권 통합디자인 개발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됐으며 그동안 함양 한들상권만의 차별화된 정체성 수립을 위한 슬로건, 디자인 개발 등이 이뤄졌습니다.
이날 기본 슬로건을 활용한 디자인 시안이 공개됐으며 가독성 향상과 브랜드 네이밍 홍보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산청군이 2024 산엔청 쇼핑몰 가을 선물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 기획전, 대한민국 동행축제, 산청 한방 약초축제 기획전과 연계해 오는 10월까지 56일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산청 약주와 곶감 등 84개 업체의 특산품을 최대 30%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 상품은 무료로 배송되며 산엔청 쇼핑몰 회원은 20%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9일 저녁 8시쯤 사천시 용현면 무지갯빛 해안도로 인근 갯벌에 차량이 고립됐습니다. 사천경찰과 소방해경은 현장에서 대형 레카 차량을 동원해 1시간 40여 분 만에 차량을 갯벌에서 빼냈습니다. 차량 운전자인 50대 A씨는 지인들과 해안 도로를 구경하다 마을 어촌계가 이용하는 통로를 따라 갯벌로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뉴스인타임에서는 서울 경남 각 시군의회 후반기 의장을 초대해 향후 계획과 당선 소감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9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의장 김수환 의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먼저 9대 산청군의회에 재선으로 당선시켜 주신 지역구 유권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선의 기쁨보다는 산청군 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끌어 나갈까 하는 책임감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네, 재선 의원으로서 의회를 가까이서 보셨는데 어떤 의회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집행기관이나 의회는 궁극적으로 산청군이 발전하고 산청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목표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회의 역할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제가 의장으로 있는 동안은 감시와 견제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친밀감을 더 높여 집행부와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연대감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집행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을 위한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의회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의장님 이번에는 조금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 산청군의회가 오랜 기간 군수에게 군정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감시 기능 미흡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집행부와의 관계 정립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까지 군정 질문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업무 수행을 하는 실과장을 중심으로 군정 질문을 했습니다. 군수에게 직접 군정 질문이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기능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항시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여 군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임기 동안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농업 분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정책과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통한 농작업의 기계화율을 높여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산청군의 한방 항로화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우수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집행부와 발맞춰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인근 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산청 방문의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산청군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청정한 자연 환경과 우수한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힐링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연계하여 2025년 산청 방문의회에 맞춰 머물고 싶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산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편안하게 해주시죠. 존경하는 산청 군민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정치인 김수환이 아니라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김수환으로 남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들과는 동업자의 자세로 항상 의견을 존중하고 집행기관과는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지만 군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 친구로, 형님으로, 동생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김수환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족함을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채우겠습니다. 항상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것이 후반기 산청군 의회를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청군의회가 올바른 견제와 협치를 통해 국민들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서부 경남 지역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34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불쾌지수가 높은 만큼 적절한 냉방 조절로 쾌적한 환경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화창하고 맑은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23도, 남해 2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32도에서 3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세종, 광주와 제주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7도, 세종 24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35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주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두물, 만조 시각은 오후 2시 48분, 간조 시각은 저녁 8시 52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하늘에 구름 조금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3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